안녕하세요. 8월 12일자 보내주신 뉴스들. 오늘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들이 정말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뭐 북한 소식부터 한미 정상회담 예고, 또 국내 경제, 문화 소식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보면 다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은 또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뉴스들 속에 숨어있는 그 의미, 또 핵심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띈 소식인데요. 역시 남북 관계죠. 북한이 최전방에서 대남 선전용 확성기를 철거했다. 이 소식입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변화일까요? 글쎄요,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남북 간에 좀 긴장을 풀려는 거 아닌가,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 뭐 이런 걸까요? 네, 그런 상호 조치 형태로는 보이는데요. 근데 이걸 또 마냥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잖아요. 다른 움직임이요? 아, 그 훈련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말이죠. 이게 뭐 정례적인 방어훈련이긴 한데, 그렇죠. 이번에는 특히 그 사이버전하고 실전 모의훈련, 이걸 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이버전 훈련 비중이 좀 높아졌다는 점? 아, 사이버존이요? 그건 아무래도 요즘 북한 해킹 위협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의도, 이렇게 읽히고요. 그리고 또 폭염 때문에 야외 훈련 일부는 좀 조정된다는 그런 세부 내용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확성기 철거하고 다른 쪽에서는 또 군사훈련 준비하고 이게 좀 상반된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북한 내부 사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미 관계 내 어떤 역학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곧 있을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 다 뭔가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 정상회담. 네, 맞아요. 그 소식도 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에 방한한다고요? 네,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죠. 의제를 보니까 뭐 무역, 방위비 이런 건 늘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반도체, 조선산업협력이 딱 명시됐네요. 이건 좀 더 구체적인데요? 네, 맞아요. 그 반도체랑 조선, 이 특정 산업이 딱 들어간 건 아무래도 요즘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던가 기술 패권 경쟁,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양국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약간 첨단 기술 동맹, 이런 측면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담 결과가 이제 청취자분들 관심 많으신 경제 전반, 특히 뭐 이 관련 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경제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거긴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요. 대출 한도를 확 줄였다면서요. 무려 80%나. 네, 그렇습니다. 대출 한도 80% 줄이고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그 비율도 절반으로 낮췄다고 하죠. 야, 이건 뭐 정부 규제 강화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나 위험성이 크니까요. 금융당국이 좀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도 편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그 포용적 디지털 전환 정책이라고 해서 고령층이나 재외국민분들, 이런 분들이 디지털 서비스 더 쉽게 이용하겠다는 거죠. 한쪽은 조이고 다른 쪽은 풀고 이게 약간 방향이 달라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이 기술 발전에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의 단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의 위용은 좀 관리하면서도 그 혜택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아하, 균형점을 찾는 거군요. 금융 안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는? 네,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또 문학의 소식도 있었네요. 네, 광복절 80주년 기념해서 인천 어린이 합창단이 애국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부산에서는 국제 불교 엑스포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합니다. 400개가 넘는 부스가 참여했다고 하니까 규모가 상당했죠.
와, 불교 엑스포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런 문화 행사들이 그냥 기념이나 전시,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광복 80주년 이런 시점에는 국가 정체성이나 세대 간 연결, 이런 걸 좀 다지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K컬처가 이제 종교나 전통문화 영역까지도 뻗어나가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확실히 사회 분위기나 에너지를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뉴스들 정말 남북관계의 어떤 미묘한 신호 변화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외교 일정, 또 국내 정책의 상반된 모습, 문학의 단면까지 정말 여러 층위가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북한의 확성기 철거, 그리고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그 복잡한 안보, 경제, 의제들, 이걸 다 같이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몇 달간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여러 움직임들 속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연결고리는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